네, 그동안 어린이를 포함해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덜 감염되고 감염되더라도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영아 8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브라질에서는 영유아의 사망도 잇따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선 젊은 층이 코로나19 확산의 새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을 넘어서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네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현황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462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60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3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207만여 명, 인도에서는 111만여 명으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덜 감염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등 저항성이 더 강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왔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는 연일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걸린 1살 미만 영아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영유아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질 몬치스 클라루스에서 2명의 아이가, 지난 4월에는 브라질 이가투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각각 사망하는 등 신생아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역량을 자랑을 하면서 치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지가 미덕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검사 능력과 관련해 전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치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인터뷰 진행자가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치명률 7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인터뷰를 했을 당시 미국의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확진자는 37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는 검사 규모가 늘어난 결과라고 주장하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자신의 정치적인 특기로 꼽히는 대규모 장애 유세를 미루고 당분간 전화 유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현장 유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선거 운동 방식의 변화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재확산 양상 보면 젊은 층에서 발병이 반발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의 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최소 15살 어려졌다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은 활동량이 많은 편이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다 젊은이들은 완치되더라도 심장, 폐, 그리고 뇌에 오랜 기간 손상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어 젊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냐 아니면 경제 정상화냐 여기에 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주요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봉쇄 조치를 추가적으로 풀 것이라고 밝혔던 영국에서는 계획대로 봉쇄 조치 완화를 진행 중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차 확산에 직면하더라도 전국적 봉쇄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다음 달 볼링장, 스케이트장, 카지노의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며 오는 9월에는 모든 학교의 개교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에서 어제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긴급사태 해제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일본의 확진자 수는 이달 2일에 100명대로 다시 올라선 뒤 급증했고 토요일에는 긴급사태 기간의 최고치였던 720명 다음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전통 씨름 메이저 대회인 오즈모 7월 경기가 관중들을 들인 채 막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22일부터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03년 사스 대유행 당시 감염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85명이며 이는 2003년 사스 당시 감염자 1,775명을 넘어서며 감염 그런 규모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놀란 홍콩 정부로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학생들의 유학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볼 텐데 미국을 보통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유학 가고 싶은 나라로 중국 학생들이 많이 꼽았다면 요즘엔 좀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우선 그 홍콩 언론에 나온 수치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해외 중국인 유학생은 2018년 기준으로 66만 2천여 명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1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중국 출신일 정도로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교육기업이 올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영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37%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4년 전 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30%가 영국 유학을 희망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인 정책과 또 코로나19 확산, 또 인종차별 시위 등 불안 요인이 미국으로 향하려던 중국 유학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폭우 소식 알아보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중국 남부의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 최고 수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433개의 하천이 범람했고 14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은 3,80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우려로는 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산샤댐은 세계 수력 발전소 중 발전량 1위입니다. 이로 인해 산샤댐의 수위는 지난 10일 동안 16m 가까이 올라가 어제 오전만 보더라도 164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는 홍수 통제 수위는 145m를 무려 19m 가까이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최고 수위는 175m를 불과 11m가량 남겨둔 수준입니다. 네. 최근 산샤댐 붕괴설마저 유포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악의 홍수로 인해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의 홍수 피해는 8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나 늘어난 피해 규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